네, 안녕들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25번째 강의,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의 25번째로 과연 그러면 이스탄불 히포드롬의 오벨리스크는 어떻게 세웠을 것이라고 하는 요거를 또 우리 현장에 남아있는 기단석에 묘사된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유라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튀르키예의 에서 우리가 인류사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그 예술혁명, 생산혁명, 그리고 문자혁명과 금속혁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의 38개 탐방지를 선사유적, 그 다음에 기독교 유적,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유적, 그리고 또 히타이트 철기 유적 이렇게 살펴보는 이 탐방이 되고요. 이스탄불만 해도 이렇게 유적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사라이 브루누, 그러니까 궁정 곳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오리지널 바운더리는 요 유적들이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요 지도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한 샷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 댓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지도를 혹시 그 필요로 하시거나 그러면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베르스 왕조, 콘스탄티누스 왕조,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테오도시우스 왕조까지를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 목적은 오벨리스크의 건립,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세우는 로마의 공법은 그럼 뭐 어떻겠느냐? 과연 기단석에 기독교 상징이 들어있느냐? 또 기단석에 어떤 국제 질서를 담아냈느냐? 또 기단석에 그리스어 비문이 또 있느냐? 두 개 언어를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궁금증을 갖고 퀴즈로 들어가는데, 오벨리스크의 건립 시방서가 있다 없다? 건립 시방서. 시방서는 이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이 적은 거,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없다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공 장면이 그럼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시방선이 있다고 쳐. 건립하는 것도 묘사되어 있다? 기단석에 기독교 상징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는 답들이 안 나와요. 여기서 그럼 퀴즈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상징은 있구나. 그러면 기독교 상징이, 요건 퀴즈가 되겠네. 기단석에 있는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일 것이다? 아니면 키로일 것이다? 자, 십자가, 키로. 키로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따가 한번 보시자고요. 오벨리스크의 외국 국제관계는 있는데 외국의 조공행렬이 있다? 없다는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중국인가요? 중국 황제한테 조공 바치러 가나요? 오늘의 강의서 주제는 기단석에 있는 기독교 묘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건축 기법을 현장에 남아있는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조공행렬이 나와요. 조공행렬이. 당시에 어떤 로마 제국의 위상을 우리가 보는 이걸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라틴어 명문이고 그리스어 명문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 벨에서 그리스어 명문도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죠. 저기 남색으로 되어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유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고, 여기 이제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남동면, 북동면, 북서면, 남서면에서 4개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 4개의 방향이 다 이렇게 다른 주제를 갖고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북동면에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북동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 이스탄불 탐방하시게 되면 히포드롬에 걸어가면서 맨 처음에 보는 면이 이쪽 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술탄 아흐메드 광장 초입에서 아야 성소피아 성당에서 걸어 들어가면서 보면 이쪽 면부터 보게 돼 있어요. 북동면에. 그리고 이제 요거 왼쪽 면으로 보는 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남동면이에요. 라틴어 비문이 있고 그랬던. 요거는 이제 성소피아 성당 방향에서 들어가면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북동면인데, 한번 보세요. 자, 윗면이 상부에만 나오는 거예요. 하부는 또 따로 있습니다. 하부는 안 보여준 거고, 하부는 이렇게 돼 있죠.
합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부는 아주 이 전형적인 거예요. 뭐냐면 카티스마에서 황제 전용석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 그래서 뭐 황제 가족이 들어가 있고 경호원들 뭐 이런 게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가 있고 하단에 이제 어떤 또 관리들 귀족들 나오고 이 하부 두 번째 이 그 붉은 상자 저기에는 이제 건립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북동면에 그리스도 비문은 이제 또 돌려가야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 이게 뭐예요? 십자가 같기도 하고 키로 같기도 하고 두 개가 조금 왜냐하면 요게 이제 X니까 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P를 쳐서 키로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십자를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독교 상징이라 키로나 십자가나 뭐 다 이렇게 해서 약한 거는 없고 그냥 기독교 상징으로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키로나 십자가나 다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관 기독교 상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로마 제국 황실이 주체가 돼서 만든 공식적인 시각 예물 속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기독교 상징물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밀벼 전투 때 그 에우세비우스라든가라는 학자들,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군대는 병사들 방패에 키로를 새기거나 그다음에 깃발 라바눔이라는 그 깃발에다가 군단 깃발에다가 그 키로를 새겼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지만 실물 유물로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라벤나에 남아 있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이제 후손들이죠. 호노리우스 황제나 그 아래에 이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라든가 이때 만들어진 시각예술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뭐 그런 건 나오진 않아요. 키로라든가 그런 건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황실에서 만들었던 우리가 영국 그 도르셋 지방에서 출토된 런던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이크 봤을 때 키로가 있잖아요. 그런 건 봤지만 황실에서 만든 공식 시각예술품에 이렇게 기독교 상징이 담긴 거는 제가 취재한 거로는 뭐 유일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무렵이 되면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80년에 테살로니케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거고 이거를 세우는 390년은 아직 뭐 393년에 최종 또 반란이 또 일어나요. 이거 하고 나서 390년에 이거 세우고 나서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거 세우고 났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주 세력들이 아리우스파들이기 때문에 그 아리우스파를 393년에 최종 그 잠재울 때까지는 아직도 확고한 로마 교황청 중심의 이 기독교가 확립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380년에 테살로니키 칙령을 통해 가지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나머지 서로마 두 명의 황정의 연설을 받아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테오도시우스 황제 가문에서는 저런 거를 우리가 상징을 집어넣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걸 키로로 봐야 되는지 이게 롯자인지 자관 이렇게 십자가로 볼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캡스톤, 윈치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회원님들이나 이 구독자님들은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금방 요거를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승훈 회원님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지금 모르는 척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캡스톤이나 윈치라든가 이런 현대 건축의 기술이 묘사돼 있다? 이건 뭐 왠지 답을 하기가 그죠? 일단 캡스톤 윈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너무 부적절한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자 캡스톤이라는 거 그럼 질문을 또 만들었네. 네. 스톤하고 비슷하니까 돌이다? 그냥 우스개로 그냥 넘어가고 윈치는 뭐 벤치하고 뭐안치냐 뭐냐 자 윈치라는 건 또 뭐냐 이렇게 한번 두고 이거예요. 이게 윈치고 저게 캡스톤이고 그러니까 기단석 북동면의 하부에 이 가로로 누워있는 오벨리스크 있죠. 이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공정을 그대로 그림으로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림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둥그렇게 감아놓은 거, 이게 윈치예요. 현대 건축 공법에서 쓰는 거. 그리고 밧줄로다가 많이, 이것도 다 밧줄이고 밧줄로 많이 연결돼. 이게 다 밧줄 아니에요, 지금. 밧줄이 와가지고 어디에 묶여 있어요, 밧줄이? 여기 기둥에 묶여 있잖아. 이 밧줄이. 그러면서 이 밧줄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땡기잖아. 땡기는데 돌리잖아. 그럼 돌려서 밧줄을 감는 거 어디다 감는 거예요? 이 기둥. 이게 캡스톤이에요. 이게. 야, 이런 세세한 그림이 남아있네. 이런 세세한 그림이.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 그림이 왜 좀 선명하지 않냐 하면 저걸 제가 알고 찍었으면 저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을 텐데 저도 몰라가지고 그냥 크게 찍은 장면 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이걸 좀 확대하다 보니까 약간 화질이 좀 요즘 말로 구려졌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렌스 수도교라든가 또는 뭐 히포드롬이라든가 이런 데 높고 큰 건축물을 만들면서 석재를 들어올리거나 할 때 쓰던 그런 구체적인 공법 모습들이 상상으로는 많이 유적재감을 그려놓는데 그건 요즘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고 실제 유물로 남아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유물이 바로 이거죠. 야, 오벨리스크 기단석 하나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헥사미터 문학 양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건축 공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기단석이 보이죠? 오른쪽 맨 밑에 기단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다 이제 이걸 올려놓고 이걸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기단석을 놓고 여기 뭐 태워뒀지 그리고 어쩌고 기단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딱 밑에다가 2단으로 돼 있었잖아요. 2단에 원래 벽돌로다 세워놓고 그 위에 기단석을 상하로 기둥도 보이고 여기다가 이놈을 이렇게 세워 올려야 되잖아요. 이 세워 올리는 장면을 그대로 그려요. 아, 참 로마 사람들 그죠? 예. 그래서 이 기단석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홈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갖다가 계속 감아가지고 이놈을 들어 올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노예를 아무리 동원한다 해도 노예가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노예는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이걸 누군가가 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겠지? 프로클로스? 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뭐 각도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 달라붙어가지고 30일간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 경사로를 놓고선 처음에 이걸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고인돌 우리가 공부하려면 고인돌 세울 때 먼저 흙을 갖다 높이 세우고 그 높이 세운 흙에다가 이걸 갖다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흙을 파내면서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흙으로다가 받쳐놓고 이걸 갖다 해놨겠지. 그리고서는 윈치 걸어가지고 캡선을 돌리면서 이놈을 이제 세웠겠죠. 경사로를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걸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러면은 원래는 비스듬하게 돼 있거나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경사로를 만들고 거기다 갖다 세우면 일단 그래가지고 이놈을 이제 잡아채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이렇게. 자, 윈치라는 게 이제 오른쪽에 돼 있는 이 로프 드럼이에요. 그러니까. 드럼 세탁기. 드럼인데 둥그렇게 돼 있는 드럼, 그 드럼에서 막 쇠탕물이 돌아가지고 되잖아요. 그 드럼을 뭘로 만든 거예요? 로프가 이렇게 보이죠? 그 로프로다가 만드는 거죠, 드럼을. 그래가지고 이걸 감싸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 밧줄을 계속 늘어뜨려가지고. 자, 이게 윈치라고 하는 로프 드럼이라고 하는 로프를 활용해가지고 둥글게 감는 저 장치.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사용문자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새겼다. 아니다. 뭘 바쁜데 사용문자까지 새겼느냐? 저도 이번에 확대해보고 침 알았네. 사용문자를 그대로 새겨놨어요. 야, 나 이 사람들 이거, 이게 사용문자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참 로마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예. 여기 사용문자 있잖아요. 이걸 세워가지고 보면은, 여기 사용문자를 그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새긴 거예요. 저거를 알고 새겼을 수도 있고, 모르고 새겼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용문자가 로마 시대까지 마지막으로 쓰인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걸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그냥 비슷하게 그렸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근데 390년이면은 몰랐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민중 문자나 이런 거는 이집트 문자가 마지막으로 쓰인 거는 5세기까지 쓰인 기록이 있는데 사용 문자는 그렇게 늦게까지 쓰였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히에로글리프는 반반이에요. 알고 새겼을 수도 있고 모르고 새겼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용 문자까지 그대로 새겼다고 하는 것. 야, 로마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더 놀랍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윈치가 더 이렇게 좀 화질이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요거를 이제 땡겨가지고 바로 찍어가지고 와야죠. 이렇게 해서 요게 윈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저 윈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길게 밧줄로다가 이게 당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캡스톤은 실린더. 그러니까 원통형 기둥을 우리가 실린더로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줄을 빙빙 감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렛대를 활용해가지고 빙빙 감아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인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감아 돌리면 줄이 팽팽해지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름이 일어나질 거 아니야.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아유. 저도 이걸 모르고 저기를 수도 없이 도로댕긴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은 이제 이걸 알고 한 번 가시더라도 알고 가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저처럼 정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저거를 모르고 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회원님들 덕분에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르래.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도르래를 활용해서 도르래가 뭐 정확히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이런 캡스톤 요런데 이제 도르래가 어딘가에 들어 있겠죠. 이게 잡아 당길 때 줄 같은 거 엉키지 말고 잘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고 특히 이제 여기에는 높게 들어올리는데 활용을 안 했습니다만 그 히포드롬이나 아니면 그 콜로세움이나 뭐 이런 거 수도교나 이런 거 할 때는 무거운 석재를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땐 거중기 정약용이 설계했던 거중기를 갖고 한단 말이에요. 정약용이 그거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또 제가 나중에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정조가 갖고 오라 해가지고선 그 내탕금, 그러니까 왕실 돈을 갖고 중국 청나라 황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사와라 해가지고 조선 사신들이 가서 왕실 정조가 든 돈으로 그 책을 사왔어요. 예. 거기 있는 책을 보고 정약용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중국 청나라 때 만들었던 그 기기도설 그 책은 중국 사람 독자적인 거예요? 요 얘기 지금 하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강의할 때 안 오시니까 그 얘기는 그럼 중국인들은 그 기기도설 책을 그럼 어디서 썼느냐?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유적지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거중기, 기중기로다 이걸 올리는 게 나오고 그때 이제 도르래를 많이 사용하죠.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르래가 있고. 야, 밧줄 보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네. 해가지고 그냥 이게 보면 이제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렇죠? 멀리서 볼 땐 잘 몰랐었는데 가까이서 이걸 다 당겨가지고 이제 여기 감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런데 도르래를 썼을래나 뭐 해가지고 감아 돌리면서 이제 이거를 팽팽해지면서 이게 올라가는 이러한 생생한 모습을 여기 봐 일꾼들 지금 그죠 지금 이 똥배가 툭 튀어나왔네요. 그죠? 해서 지금 그냥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같은 이게 마른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큰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캡스톤에서 잡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로프가 감겨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이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도르래가 여기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싶고 끊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매끌매끌 잘 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그 놀라운 보세요. 이건 좀 가까이 내가 당겨 찍었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모든 사진은 100% 제가 직접 찍은 것만 갖고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놀라운 로마의 건축 기법을 보고 자 여기 이제 공사 지시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딱 단위의 높이 올려서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그지? 옛날 거기 아니야 이게 올려 이렇게 제가 속어를 좀 썼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속어가 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또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수기하고 자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세웠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또 시각의 소품이었고 조공혁명은 이제 한 바퀴 더 돌면은 북서면 쪽으로 가면 북서면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요거는 뭐예요? 그리스어 비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보면 하부에 그리스어 명문이 나오고
위는 이제 국제 관계를 해주는 건데, 자, 일단 항상 카티스마에는 황제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건 이건 아들 둘이니까 아르카디우스, 호노리우스, 큰아들, 작은아들 딱 나왔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황제하고 황제 부인이거나 이렇게 황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또 이제 여러 황실 일원이라든가 귀족들, 관리들 다 나오고, 야,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거. 무릎 꿇고 뭘 바치고 있어요. 자, 퀴즈. 요게 다키아인이다, 아니면 프리기아인이다. 자, 다키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들으셨어? 프리기아 손 들어보세요. 프리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개 타셨어요. 이 모자가 나오면 이게 모자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구나. 이 모자가 우리가 서양의 예술사에서 얘기할 때 프리기아 스타일 모자라 그래요. 프리기아. 그러면 프리기아라는 건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에서 어디냐면 또 역사에서 오늘날 터키의 트로이를 중심으로 한 그 서부 연안 지방은 이오니아고, 그러니까는 그 서부 연안 지방 말고 북쪽으로 서쪽, 여기를 프리기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트로이가 있던 지역, 트로이 옆에 이다산이 있던 지역, 여기를 역사적으로 프리기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시각 예술에서 이런 모자를 쓰고 나타나면 프리기아 스타일로 프리기아 모자고, 로마 시대에 이걸 묘사할 때는, 역사적으로 묘사할 때는 다키아라 그래요. 다키아는 어디냐면 오늘날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 북부 지방, 여기를 다키아라 그러는데, 로마에서 시각 예술품을 만들 때 이 모자를 쓰면 그거는 프리기아 스타일화를 만들고 다키아인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키아인의 조공입니다. 트라이누스가 106년부터 109년 사이에 가서 정복했던 루마니아 지역을 우리가 다키아라고, 로마인들은 바로 이게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다키아인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박물관을 다니면서 저렇게 프리기아 스타일, 그리스로 얘기하면 프리기아 스타일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럼 그간 다키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적으로는 프리기아하고 다키아가 완전히 달라요. 프리기아는 오늘날 튀르키아 아나톨리아의 서부 지방이고, 그 다음에 다키아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북부 지방인데, 근데 로마 시대에는 저렇게 쓰고 나타나면 다키아인이라 그러는 거다. 오락부락하고 로마인하고는 좀 다르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이가 다키아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동로마 지역 쪽으로 좀 가깝잖아요, 거가. 그러니까 동로마인들이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동로마 황제에게 와서 이거를 바치는 이런 모습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 관계까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시각 예술을 통해 가지고 국제 질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루브르나 런던 브리티시 뮤지엄에 남아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물들을 나중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으면, 그때부터 이러한 시각 예술, 국제 관계를 설명해 주는 시각 예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양에서 약간 아쉬운 게, 우리도 중국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런 예술품들을 잘 안 만들잖아요. 물론 당나라 시대의 고분 벽화를 가면 고구려나 어디 이런 데서 간 사절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런 게 남아있는데 주로 활성화되진 않았다. 요건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이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또 바지를 입고 있는 거 보면은, 요거 보세요. 요거잖아.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요거 누구예요? 게르만. 바지를 입으면 게르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게르만족이 온 거예요. 게르만족은 저런 모자를 뒤집어 쓰진 않아요. 네. 게르만의 바지. 로마인들은 바지를 안 입습니다. 자, 이게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제가 찍은 유물로다가 다키아인은 옷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자, 로마인과 게르만과 다키아인을 한번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챗GPT가 그린 그림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래서 챗GPT 쓸만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키아인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로마인들은 이 투니카, 짧은 투닉을 입고, 이게 엑소미스의 짧은 망토를 뒤집어 쓰는 이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저렇게 입으니, 군인들도 다 짧은 투니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게르만족은 100% 바지입니다. 다키아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챗GPT 이미지를 한번 해보라 했더니 나름 쓸만해가지고, 여기 신발이 스레빠 같은 샌들을 신잖아. 왜냐하면 로마는 남쪽에 따뜻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로마인들도 후대에는 바지를 입어요. 왜? 아니 오스트리아 이런 데 추운데 다뉴브강에 가가지고 얘들 막는데 겨울에 그 저옷 입고 되겠어요? 안 되니까 추운 데 간 사람들은 결국 로마인들도 저렇게. 그래서 이제 타키투스가 쓴 98년에 쓴 게르마니아라는 책을 보면 게르만은 이제 싸굼이라고 하는 망토를 입었다 해서 망토를 뒤집어 쓴 걸로 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다른 장식은 없다. 부르지 하나라도 여미고 다른 장. 그러니까는 챗GPT가 요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GPT 쓸만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타키투스의 기록을 통해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뭐 가죽 장식이다 뭐 이런데 바지를 입는다. 그래서 바지를 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다 입는 건 아니지만 이미 많은 부족들은 다 바지를 입는다. 그러니까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남자가 왜 바지를 입는지. 요즘 제가 치마 입고 나타나면 지하철에서 신고 들어가죠. 빨리 정신병. 저 지하철에 불 내기 전에 빨리 잡아가라 그럴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입으면 저게 잡아가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선의 군인들은 나중에 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서 로마인도 이제 후대에는 저렇게 바지 입는 모습이 나오고, 자, 이제 그리스어 비문은 그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좀 달라요. 다른데, 자, 그리스어 비문은 써놓으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이것도 역시 띄어쓰기는 없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라틴어 내용과 그리스 내용이 같다. 그렇다. 아니다. 다르다. 한 분이 들으셨어요. 네. 이따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예요. 자, 해석을 해봐요. 땅 위에 늘 놓여있던 내면 기둥에 무거운 짐을 벌고 오직 황제 테오도시us만이 일으킬 수 있다. 테오도시우스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저짝 비문에는 테오도시우스 이름이 안 나와요. 라틴어 비문에서. 거기도 이름이 나오긴 나왔구나. 네. 근데 그리스어를 이렇게 테오도시우스만이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표현 방법이. 1인칭 의인화 주인공이 나왔어요? 아니잖아. 그죠? 프로클루스가 부름을 받아서 감히 행했고 이 기둥이 섰다. 기둥은 30일 만에 햇빛 아래 섰다. 32일이라고 찍었어요, 여기서는. 네. 두오잖아요. 그러니까 2. 여기 30. 트리아콘타 32. 그래서 32라고 찍었어요. 아까는 3번의 열흘. 여기는 32일. 여기다 정확하다고 봐야죠. 32일이. 예. 이거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이건 3인칭이잖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 그럼 이거는 문학 작품이에요? 아닌 거예요. 이건 헥사미터가 아닌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헥사미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비문은 장엄한 문학적인 비유를 넘어가지고 헥사미터로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비 어천가를 읊은 거예요. 육룡이 나르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팩트 전달, 기사 보도문. 저도 기사를 했습니다만 기사를 쓴 거예요. 네. 누가 뭘 어떻게 세웠다 어떻게 해가지고 기사 보도문을 하고 라틴어로는 헥사미터의 문학 작품을 표현한 겁니다. 이건 실록의 기사예요. 이건 용비어천가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라틴어 비문과 그리스어 비문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반란군 언급도 없어 이거는. 그냥 건립사실 자체만 기록한 거예요. 왜? 이쪽에서는 반란군을 언급을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황제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위협을 강조하려면 그런 걸 넣어야 되고 여기서는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테오도시우스 때 올라왔다. 시장이 감독했다. 32일 만에 섰다. 해가지고 깔끔한 기사체 문장으로 쓴 거예요. 와, 참 놀랍네 진짜. 놀라워요. 우리도 왜 그러자 우리가 벌써 만난 지가 10여 성상이 20여 성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20년 이런 얘기잖아요. 성상을 1년으로 치잖아. 그러니까 저기서는 10번의 열흘, 3번의 열흘이다. 그거는
우리가 마치 문학이나 어디 편지문 폼 잡았을 때, 이렇게 10여 성상이 흘렀습니다. 20여 성상이, 그러면 20년이 흘렀다, 10년이 흘렀다잖아. 그렇게 폼 잡게 쓴 거고, 문학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담담한 팩트로다가 32일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아주 멋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끝 소재는 남서면에 있는 건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차 경주장의 모습을 새겨놨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래서 전차 경주장의 스피나의 모습을, 요거 근데 위에는 당연하게 황제의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황제 가족이 나오고, 여기서 두 아들이 그럼 황후의 소생이에요? 이게 테오도시우스 황제고 황후면은 두 아들이 여자가 낳은 거예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테오도시우스 왕조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황실 가족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칼이나 이런 걸 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종이겠죠? 경호원이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요건데, 요 밑에 요 전차 경주 모습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라틴어 비문과 그리스 비문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로마 시대에 이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세웠는가냐고 하는 로마의 건축 공법을 그림을 통해서 마치 설계 도면, 그리고 건축 장면을 마치 생생한 TV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남겨놓은 로마 시대의 시각예술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예술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